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주 재료죠. 암 환자하고 혈당하고는 우리 환자분들 뭐 이거는 거의 대부분 뭐 기본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주 재료죠. 일부 뭐 단백질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포도당을 쓰고, 또 이 포도당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 성장하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을 이 과정에서 다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는 이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암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성화가 돼야 돼요. 이런 산성물, 젖산을 만들잖아요, 포도당을 통해서. 그래서 젖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포도당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암이 크기 위해서는 포도당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포도당이 없게 되면 암이 성장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하는 치료가 우리 이제 케톤 치료를 하는 건데, 그래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암세포가 이용하지 못한 우리 영양소가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많이 끌어다가 쓸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케톤식이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포도당은 한마디로 암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잘 먹는다는 개념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잘 먹게 되면 포도당이 많아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나는 내가 열심히 암을 치료한다고 막 약도 쓰고 온갖 거 다 하는데, 내가 또 잘 먹어야 된다 해서 잘 먹는데 나도 잘 먹고 암도 잘 먹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잘 먹고 암은 굶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포도당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암하고 포도당하고 관계는 어때요? 가장 암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포도당을 어떻게 쓰는지 낮추고, 지방을 어떻게 쓰는지 높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율을 봐요.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탄수화물이 6이죠. 그 다음에 지방이 2, 단백질이 2인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탄수화물이 2, 그 다음에 단백질 2, 지방 6. 이렇게. 그러니까 6대 2대 2를 2대 2대 6으로 바꿔주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 비율을 높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 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 아니 고기 먹지 말아 해놓고 지방을 왜 높이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육류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오메가3라든지 뭐 오메가9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식품을 가능한 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식이섬유가 또 지방산을 좀 만들어요. 그래서 뷰티릭산이라 이런 부분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오메가3나 그 오메가9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특히 포도당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제 케톤식이 방법이 있고, 또 간헐적 단식도 이제 그걸 노리는 방식이 되겠고, TR이라 해가지고 시간 제한 식이요법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제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러면 당뇨 환자들은 전부 다 암에 다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혈당이 높을수록 암이 성장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악성으로 가는 것도 당이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혈당을 낮추는 방향에서, 심지어 좀 극단적이지만 인슐린 요법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써서 혈당 수치를 60 정도로 떨쳐요. 떨치고 어떤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극대화되더라. 특히 우리가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 외국의 유럽 같은 데서는 이 방법, 인슐린 요법을 의외로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슐린을 저용량을 써 가지고 혈당 수치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항암제라든지 이걸 투여를 했을 때 암세포 안에 항암제가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항암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항암을 할 때라든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포도당을 낮추는 방법, 이게 암 치료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먹는 것을 줄여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소식을 주로 많이 말하죠. 일단은 적게 먹어야 된다.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포도당도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말하는 거꾸로 식단 있잖아요. 되게 이제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먹게 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밥 먹을 때쯤 되면 배가 불러서 밥이 잘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죠.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당을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방법.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먹는 것을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많이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쓰는데 빨리 안 쓰면은 암세포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내 몸이 안 쓰면은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이때 말한 게 이제 근육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운동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근육이 발달을 해야, 근육이 많아져야 암세포가 가져갈 수 있는 포도당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 몸에 먹는 음식을 나눌 때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이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뇌, 그리고 이제 그 외 다른 기관들이 가져가는데, 만약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암세포가 제일 먼저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뇌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근육이 가져가는데, 양으로 따지면 암세포가 제일 많죠. 암세포가 많이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 근육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게 운동이죠.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빼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가져간 것을 차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많이 그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포도당을 많이 않는 식단 구성이죠. 그게 이제 지방을 많게 하는, 지방이 많은 식단을 하면 포도당이 적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암세포가 많이 못 가져가야 돼. 이제 이런 방법들을 하면은 우리가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는 거죠. 우리 암 환자분들이 뼈 관련해서 문제들이 나죠. 특히 이제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들, 유방암이나 난소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뼈 건강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일반 암들도 뼈 전이가 됐을 때 뼈가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뼈를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가? 일단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성분을 보강을 해주는 거거든요. 첫째, 칼슘이 많이, 일단 기본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들은 뭐가 있어요? 칼슘이 많은 음식이 우리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멸치를 많이 먹으라 하는데, 멸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라든지 녹황색 채소들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칼슘을 보충해 주는 거. 단백질을 충분히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충분한 것은 우리가 생선류 같은 경우는 뭐 30cm 이하 생선, 뭐 고등어나 꽁치, 그 다음에 조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달걀, 그리고 콩 종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뼈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보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뼈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많아야 돼요. 비타민 D가 우리 칼슘을 갖다가 몸 안에 우리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장에서도 칼슘 흡수하는 데 도와주고,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은 그런 음식들은 대개 보면은 생선류가 많아요. 그래서 생선류는 크지 않는 생선, 마찬가지로 꽁치나 고등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고요. 여기에 필요한 게 비타민 K가 또 중요해요. 비타민 K도 뼈 구성하는데 성분이 되거든요. 그런 비타민 K가 많은 것은 되게 발효식품들이에요. 녹황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에는 특히 이제 우리 장 안에서, 우리 대장에서 비타민 K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드는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그네슘 같은 거, 우리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마그네슘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녹색 채소에 이제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오메가3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되게 이제 우리 뭐 들깨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씨라든지,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부분들에 있는 같이 보충을 해주면 뼈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